그들이 당신을 유혹하려고 할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유혹은 항상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지한 사람인지, 즉 서두르거나 도망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혹이 시끄럽고 요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유혹은 조용하고 전략적입니다. 저도 여자로서 남자의 관심을 끌고 싶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경험도 있고, 남자들이 멋지게 다가오거나 아니면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유혹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행동들과 어색하거나 지나치게 적극적이지 않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행동들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추측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당신과 있을 때만 존재하는 작은 루틴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늘 가던 카페에 있는데 당신이 주문하기도 전에 당신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한 인사나 잡담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만 통하는 구체적인 말, 바닐라 라떼, 아주 뜨겁게 주세요. 맞죠? 아니면 지난번에 그려준 우스꽝스러운 낙서가 담긴 냅킨을 건네주는 것처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만 당신을 유혹하려는 건 마치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개인 통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지 마세요. 그 상황에 맞서세요. 살짝 미소 지으며 제 주문은 언제 외우셨어요? 라고 묻고 잠시 멈춰서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세요. 그 침묵이 바로 기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런 작은 유혹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뜻이죠. 너무 빨리 웃어 넘기면 그 자연스러운 관계는 깨지고 공개적인 관계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반응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뭘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더 대담해지죠. 두 번째 팁. 그들은 나중에 대화를 이어갈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상상해보세요. 친구 생일 파티에 갔는데 음악 소리가 크고 사람들이 작은 원을 그리며 오가고 있어요. 3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별다른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도적인 듯한 행동이 나타나요. 잊어버렸던 질문을 기억해냈다거나 좋아하는 노래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해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잠깐만, 아까 얘기했던 그 장소 이름 좀 알려줘 라고 말하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사교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상대방이 당신과 또 다른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유혹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연처럼 느껴지는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게다가 그럴듯한 핑계를 대기 때문에 더 교묘해요. 필요하지도 않은 라이터를 빌려달라거나 잠깐만 이거 좀 들어줄래? 그 링크 좀 보내줘. 같은 사소한 부탁이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당신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맴돌게 되죠. 만약 당신이 재빨리 단답형으로 대답한다면 그 연결고리는 끊어질 거예요. 약간의 따뜻함과 연속성을 보여주면 관계가 더욱 탄탄해집니다. 당신은 뻔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중심으로 두 번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다리를 놓아주세요. 예를 들어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또는 음료수 가져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와 같이 말이죠. 여기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관계를 이어가도록 유도하면서도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얼굴이 환해진다면, 즉 살짝 미소를 짓거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면 그들은 단순히 잡다한 정보를 수집하려던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주제에 대한 질문을 멈추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묻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세 번째 요점은 만약 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 당신을 어떤 역할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차로 걸어가는 길에 손에 차키를 쥐고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가운데 장난스럽게 들리는 질문을 던지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말하기가 너무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는 만약 우리가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면 당신은 침착한 사람이 될 건가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사람이 될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게임처럼 대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점을 간과합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라 일종의 오디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질문은 사실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면 당신은 그것을 벌할 건가요? 아니면 보호할 건가요? 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피하고 싶어질 겁니다. 농담을 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어지겠죠. 그렇게 피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 닫힌 문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을 잠그면 그들은 보통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나중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관계는 시들해집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2초 정도 침묵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따뜻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저를 좋아하는데 두려워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혼자서 용감해질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숨겨진 의미를 놓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일단 파악했다면 상대방이 다음 순간, 특히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네 번째, 그들은 일부러 작별 인사를 이상하리만큼 천천히 합니다. 당신은 문 앞에 서 있고 밤은 끝났지만 마치 끝이 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죠. 그들은 열쇠를 꺼내지 않습니다. 몸을 당신에게 향한 채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순간에 어색한 농담을 하거나 서둘러 좋아, 다음에 봐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깨버리죠.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작별 인사를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속도를 늦추고 눈을 마주치며 지금 떠나기가 너무 힘드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을 유혹하고 있다면 그 말은 마치 성냥불처럼 타오르며 다음 행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겁니다. 혹시라도 순간을 잘못 읽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다면 명확함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추측을 멈추고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사람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그들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 선택권은 원래 그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느긋해 보이지만 오히려 모든 부담감을 당신에게 지우는 경우가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문자를 주고받으며 데이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또는 뭐든 좋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반응이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을지 아니면 밀고 당기지 않을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앞서 만약 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 마치 매니저처럼 일방적으로 선택권을 주지 마세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분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타코랑 칵테일 중에 고르자. 편안한 분위기를 원하면 타코. 좀 더 로맨틱한 분위기를 원하면 칵테일. 어떤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만약 상대방이 빠르게 대답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섯 번째 팁은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말할 때 당신의 표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웃고 떠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직장 동료가 자꾸 나한테 작업을 걸어 또는 또 누가 나한테 DM을 보냈어 라고 말하는 경우처럼요. 그러면 그들은 음료를 홀짝이고는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그런 반응을 보면 으스대거나 소유욕을 드러내는 농담을 하거나 억지로 자신감을 보이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고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두 반응 모두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소유욕이 아닌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좋으시겠네요. 그런데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당신은 오디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입장이 됩니다. 만약 그들의 반응에 약간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들을 벌주지 말고 정보로 활용하세요. 당황하거나 씁쓸해하면 열리던 문이 조용히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장난스러운 어조를 잃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이 긴장감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는 그들이 시험하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에 털어놓는 이야기는 더 작지만 더 개인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요점입니다. 당신이 큰 약점을 드러내기 전에 그들은 당신에게 작고 안전한 약점을 먼저 보여줍니다. 오후 2시에 슈퍼마켓 통로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난 항상 결단력 있는 척하지만 사실 선택은 정말 못해.
같은 사소한 말을 건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트라우마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안전한 틈새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런 말을 무시하거나 고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작은 솔직함도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남자입니다. 따뜻하게 그 솔직함을 되받아치세요. 나도 그래.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다가도 막상 시리얼 코너에 가면 패닉에 빠지곤 해. 그리고 질문 하나를 덧붙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 이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상대방은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받아 넘기면 다음에는 더 큰 질문을 할 겁니다. 8번째 요점은 상대방이 굳이 말하지 않고 분위기를 조금 더 사적인 곳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하우스 파티에서 대화는 즐겁지만 시끄러운데 상대방은 우리 둘이서만 얘기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슬쩍 자리를 옮기죠. 부엌 쪽으로 한 걸음, 음악 소리가 작아지는 복도 쪽으로 한 걸음. 그러다 문득 발코니,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마치 둘만의 공기 주머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우연히 하게 되죠. 누군가가 당신을 유혹할 때 그것은 조용하지만 깊은 친밀감의 상승입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 척할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순간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상황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무리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즉 큰 목소리로 말하고 멍한 눈빛을 유지한다면 마법은 깨질 겁니다. 대신 새로운 환경에 맞춰 행동하세요. 목소리를 낮추고 몸을 그쪽으로 돌리세요. 여기가 더 조용하네요. 라고 말한 후 잠시 멈추고 그 친밀감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세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면 소음이 나는 쪽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따라오는지 아니면 당신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지 살펴보세요. 어느 쪽이든 다음 신호는 훨씬 더 조용합니다. 9번째 단계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당신을 만지지 않고도 감각적인 교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서점에 있고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말을 할 때 그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서 있습니다.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딱 그 근처에 말이죠. 의도적이고 계산된 방식으로. 그들은 책을 가리키며 어깨를 당신 쪽으로 기울입니다. 비켜설 수도 있는데도 표지를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유혹이 스킨십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시작은 누군가가 당신의 신경계를 훈련시켜 그 사람을 일상적인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직 당신과만 존재하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작은 루틴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그 루틴의 물리적인 버전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공유하는 감각적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거리, 같은 나란히 서는 자세, 같은 낮은 목소리. 당신의 마음은 내가 착각하는 건가? 라고 묻지만 몸은 벌써 익숙한 느낌이야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느낌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자신감 있는 속도를 조절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얼어붙거나 나중에 섣불리 다가가게 되는데 둘 다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몸으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행동하세요.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 가까움을 표현하세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제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정도로 가까이 서 있어요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아닌 책을 계속 보세요. 그게 바로 비결이에요. 절박함 없이 장난스럽게 솔직해지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면 미묘한 변화를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나지막한 웃음, 한숨 발을 떼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 같은 거죠. 그리고 당신이 굳이 다가가려 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보통 더 미묘한 방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10번째, 그들은 농담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당신이 눈을 마주칠 수 있는지 시험해요. 즐거운 밤을 보낸 후 차 안에 앉아 엔진을 끄고 조용한 거리를 지나 이제 헤어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재밌었어. 같은 평범한 말을 하고는 말을 멈춰요.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의도적인 침묵이죠. 시선은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고 당신은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농담을 해야 할지, 어떻게든 긴장을 풀고 싶어 안달이 나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침묵을 마치 위험한 신호처럼 깨뜨려요. 시선을 돌리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말을 빠르게 하거나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갑자기 움직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침묵은 함정이 아니에요. 당신을 시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애쓰지 않고도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나요? 소음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 안전한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숨을 내쉬세요. 어깨를 내리세요. 예의상 짧게 느껴지는 것보다 2초 더 눈을 마주친 다음 차분한 목소리로 솔직한 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을 끝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말을 멈추세요. 그 후에 말을 이어가려고 하면 당신은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유지한다면 억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도 강렬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상대방의 다음 행동은 놀라울 것입니다. 11번째 요점입니다. 그들은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자의 위치에 놓습니다. 복잡한 곳을 빠져나오는데 인도가 좁아집니다. 자전거, 사람들, 어깨가 스치는 그 순간. 그들은 긴장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뒤로 반걸음 정도 물러서거나 조용히 안쪽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신호를 놓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걸어갑니다. 아니면 과하게 반응해서 마치 경호원처럼 행동하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위치를 바꾸고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가까이 있어줘. 밖이 좀 정신없어. 그런 다음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세요. 이제 당신은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무시하면 관계는 얕아지고 과시하면 상대방은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시하지 않고 리드하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되고 그때부터 도전이 시작됩니다. 12번째 팁, 상대방이 당신의 대담함을 시험하는 작은 도전을 던집니다. 바에서 상대방이 마치 당신에게 도전하듯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다음 술 좀 골라줘. 맛없으면 네 탓이야. 이건 칵테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과하지 않고 리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안전한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황해서 뭘 좋아해? 라고 5번이나 묻습니다. 좋아요. 딱 한 잔만 저를 믿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간단한 음료를 주문하세요. 그리고 맛없으면 저를 신랄하게 비판해도 좋아요. 라고 덧붙이세요. 당신은 장난스러운 압박에 움찔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약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그 내기는 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13점. 상대방은 당신의 말보다는 당신의 속도에 맞춰줍니다. 함께 걷다가 길거리 악사를 보려고 속도를 늦추면 상대방도 속도를 늦춥니다. 당신이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면 상대방은 그 침묵을 서둘러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의견을 따라합니다. 당신을 유혹하는 것은 당신의 속도를 따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가 친밀감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세요.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눈을 한 박자 더 오래 마주치고 상대방이 당신의 속도에 맞춰주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편안해 보이네요 라고 말하고 말을 멈추세요. 당신은 긴장을 풀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리듬을 유지하면 상대방의 다음 질문은 훨씬 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더 보고 싶다면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그러면 새 글이 피드에 바로 올라올 겁니다. 14번째 요점. 마치 조용히 지원서를 제출하듯이 당신의 기준에 대해 묻습니다. 낮에 커피를 마시며 햇살 아래서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연애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멋있어 보이려고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잊혀지는 거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대답하세요. 솔직함을 억압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끝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그들이 아까 당신과 나눴던 은밀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기준이 누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얼버무리면 그들은 당신이 뭐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식적으로 대답하면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고요. 하지만 진심으로 대답하면 당신은 그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겁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요.
15번째 요점.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가장 재밌는 부분 직전에 멈춥니다. 밤에 문자를 주고받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기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는 20분 동안 연락이 두절됩니다. 아니면 직접 만나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말하고는 웃으며 화제를 돌립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는데 이는 긴장감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애원하지 마세요. 상대를 괴롭히지도 마세요. 차분하게 압박하되 품위를 지키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얘기를 갑자기 꺼버리고 사라지면 안 돼. 준비되면 말해줘. 듣고 있어. 그리고는 조용히 기다리세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도록 내버려두세요. 계속 연락을 퍼붓는다면 상대는 당신이 쉽게 넘어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차갑게 대하면 마음을 열기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따뜻하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는 이야기 자체보다 더 내밀한 무언가, 보통은 반전이 아닌 감정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16번째 팁. 그들은 마치 모든 게 이미 결정된 것처럼 다음번에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다가 상대방이 슬쩍 다음엔 내가 장소를 고를게 또는 다음엔 이렇게 일찍 가지 마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장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미래의 데이트 상대로 생각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지 지켜보는 거죠. 대부분의 남자는 확신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말을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을 살짝 덧붙이세요. 좋아. 다음엔 네가. 그리고 나 오늘 저녁 시간 비울게. 그리고 진심인 듯 잠시 말을 멈추세요.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농담 아니고 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살짝 낮추세요. 두고 보자. 처럼 애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확신이 없는 대답은 상대방에게 망설임을, 너무 강렬한 대답은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선택받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선택받았다고 느끼면 힌트를 주는 대신 먼저 다가오기 시작하죠. 17번째 팁. 상대방은 당신이 함께할지 알아보기 위해 작은 규칙 위반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파티에서 상대방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와 10분만 같이 밖에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집으로 걸어가던 중 심야 식당을 가리키며 파이 한 조각만 먹을래? 그냥 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건 단순히 짜릿한 경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라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경계를 명확히 하되 부담스럽지 않은 제안에는 예 라고 답하세요. 10분만 있다가 다시 돌아가자 또는 파이 한 조각 먹고 집에 데려다 줄게처럼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훈계를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망치거나 아무거나 다 예 라고 답하며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상황을 주도하면서도 능숙하게 이끌어가는 남자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처리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지지만 잘못 처리하면 그저 즐거운 시간으로 끝나고 잊혀질 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밖으로 나갔을 때 상대방의 몸짓이 얼마나 빠르게 당신에게로 향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상대방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작은 움직임조차 크게 들리는 그런 고요함 속에서 말이죠. 그들은 실수로 당신의 허벅지를 스치고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집으려고 손을 뻗으면서 마치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 손가락을 당신 손 근처에 멈춥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얼어붙어 지나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덤벼들다가 어색해집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 점을 간과합니다. 그들은 속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가늠해 보려는 것입니다. 숨겨진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난스러운 실수는 당신이 그들의 주도권을 빼앗지 않으면서도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제된 반응을 보이세요. 몸을 그들 쪽으로 살짝 돌려 그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한 다음 미소를 지으며 저를 시험하시는군요.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잠시 멈춥니다. 만약 그들이 가까이 머무른다면 반걸음 다가가 멈추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세요. 깔끔한 선을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당신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줍니다. 만약 그들이 괜찮아요 라고 미소로 대답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눈을 마주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세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면 밤은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상황을 잘못 처리하면, 즉 서두르거나 갑자기 덥석 잡거나 너무 심한 농담을 하면 상대방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답은 짧아지고 갑자기 피곤해 라고 말하며 당신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는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떠보려 하지 않고 확신을 구합니다. 바로 19번째 요점입니다. 그들은 거창한 고백이 아닌 작은 확인을 원합니다. 당신은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늦은 밤 특유의 어둑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소리가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무릎을 살짝 굽히고 몸을 당신 쪽으로 돌린 다음 아무렇지 않은 듯 묻습니다. 당신은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느끼게 하나요? 또는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가요? 이건 잡담이 아닙니다. 마치 장황한 연설처럼 들리지 않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틀릴까봐 두려워 진실을 회피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잘못 이해해서 말하면 바보처럼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유머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을 던지거나 시선을 돌리거나 화제를 바꾸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회피하는 행동 자체가 상황을 망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만들어가던 순간을 원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느낌, 그 자리를 떠나 모든 것을 되짚어보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순간 되짚어보는 것이 멈춥니다. 여기서 애매하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미소를 짓고 괜찮아 라고 말한 다음 나중에 이유도 설명 없이 다시 거리를 둘 겁니다. 그러니 솔직하면서도 절제된 태도로 대답하세요. 뭔가 달라졌네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세요. 좀 더 가볍게 하고 싶다면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라고 작게 웃으며 말한 다음 눈을 마주치세요. 말투가 단어 선택보다 더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긴장을 풀고 애원하듯 말하면 긴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농담 뒤에 숨지 마세요. 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쉽게 빠져나갈 길을 제시하고 당신이 그 길을 택하는지 알아챕니다. 늦은 밤 문 앞에 서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발걸음은 떼지 않습니다. 혹은 약속을 제안한 직후 바쁘시면 괜찮아요 라고 문자를 보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예의상 자리를 뜨지만 그 말의 의미를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말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말은 떠나세요 라고 하지만 몸짓은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의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머물고 싶다면 간단하게 말하세요. 가도 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조금 더 머물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선택하게 하세요. 이것이 압박과 명확함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면 말을 더듬지 말고 그 순간에 맞춰 행동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체면을 지키며 자리를 뜨세요. 어떤 경우든 더 이상 추측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에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한다고 해서 모든 따뜻한 순간을 의무처럼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려 할 때 이를 알아차리고 그 시도에 응할지 아니면 그냥 넘길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은 드물게 한 번의 대담한 행동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작은 허락, 작은 시험, 작은 변화들을 통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대에 응답하지 않을 때 에너지는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식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금 그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친절함과 의도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욕망이 더 이상 암시를 멈추고 마침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할 때 사용하는 정확한 표현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엇을 드러내는지 분석합니다.